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역시 방심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꺾여버린 시장 분위기, 시장이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미국의 고용보고서, 게다가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시장의 온도를 바꾸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과연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그간 강했던 랠리를 이제 뒤로 하고 전략을 바꿔야 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의 사실상 파산 소식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는 1.07%, 나스닥은 1.76%, S&P 500은 1.45% 밀리며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 1.5%의 하락세를 보이며 음봉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종가를 기준으로 2,400선 아래로 밀려난 것은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경계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동안 27원 30전이나 오르면서 장중 연고점을 다시 넘기도 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 밀리면서 2,394.5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그런 음봉이었습니다. 9주 연속해서 양봉을 기록했었는데 10주 만에 음봉이 출현했고요. 800선도 이탈했습니다. 주간 기준 1.7%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관의 매도도 1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를 이끌었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시장에 힘이 빠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코스닥은 2.5% 급락하며 800선 이탈, 788.6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종목 상담인데요. 워낙 한쪽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몰려있다 보니까 소외된 종목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핵심 종목들을 담아볼까? 그렇다면 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종목 버리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렇다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100,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종목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그리고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죠.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위원님 수식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또 말문이 막혔는데 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수식어 중에서 조금 덧붙일게요. 네. 대상입니다. 대상.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번 주 한 주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네. 이 가상화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상화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이제 가상화폐 거래은행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폐쇄, 파산 절차를 좀 밟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개입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안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사태가 커지기 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나서서 이제 어느 정도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증시에 하락 영향이 나타났지만 이 실버게이트 고객층들이 대부분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 그게 이제 예전의 금융위기랑은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투자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채권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대신 이제 미국 메이저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미 국채라든지 채권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고 탄탄한 재무 구조와 이제 어느 정도 고객층도 다양하게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좀 번질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금요일 날도 미국 증시는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급등한다든지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우려감을 다음 주 초에는 좀 갖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상화폐 이슈는 단기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전기차 소재주가 일단 주 초반에 지난주 강하다가
주 후반에 확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반대로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이 주 후반에는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아야 돼요. 그만큼 이제 과일권에 있는 기업들은 또 이득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기 마련이고 바닥에서는 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제가 이제 작년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기업인데요. 일단 2,500억 투자와 함께 이제 대규모 증설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 관점에서 기간 매수와 함께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DIC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들은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이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바닥 관점에서. 전기차 부품주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암호통신 쪽의 재료가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KCS라든지 아이엠플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타났죠. 근데 솔직히 양자암호통신이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슈를 좀 보면서 단기 이제 과일권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암호통신 자체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다. 그럴 땐 너무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자암호통신 쪽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SK그룹 말고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일단 이번 주 한 주 리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위원님과 한 주를 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주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다음 주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제가 어제 이제 미국 고용지표를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를 먼저 딱 봤더니 고용지표가 양호해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금상첨화죠. 고용지표가 오히려 이게 쇼크가 나왔으면 뭐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된다라는 관점에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지 않고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고용지표 양호, 물가지표가 이제 마지막 고비죠. 왜? 파월 의장은 물가지표랑 고용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버게이트 가상화폐 은행 이슈가 터지면서 금리를 0.5% 이상 올리기에는 또 쉽지 않은 선택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지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 지금 지수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됐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마감을 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가 개파락은 없을 것 같거든요. 운 좋으면 플러스 출발, 운 나빠도 뭐 보합 정도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실버게이트 문제와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마지막으로 타진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는 양호했고요. 물가지표는 마지막 고비다.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음 주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제가 중요한 내용 좀 들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믿고 싹 주식 싹쓸이라고 하죠. 예, 믿고 보는 싹쓸이. 신뢰를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명분과 이유 있는 투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월 전기차 부품주 이제 급등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이수학, 정의수, 정미래 왜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을까요?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제2의 LNF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은 작년 하반기 수산화 리튬이 사실상 주도를 했죠. 하이드로 리튬과 미래나노텍. 그만큼 수산화 리튬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이드로 리튬을 하기에는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추격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래나노텍이 완벽합니다. 이 완벽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제가 거의 못 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다라고 설명드린 것 중에서. 그만큼 미래나노텍, 나무가라든지 휴스트리라든지 이렇게 제가 완벽에 가까운 실적, 수급, 차트, 재료 이런 4박자, 5박자를 갖춘 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실패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전기차 부품주 내에서도 완벽한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도 사실상 완벽했죠. 예. 왜 완벽했느냐? 이런 위치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721선 바로 위거든요. 주식 싹쓸이 721선 부근에 있다. 그럼 그렇게 꼭대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일단 차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급증했죠. 지금 2,000원, 3,000원 이하에서는요. 작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단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최대 주주의 유중 참여와 함께 지분이 늘어나는 모습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수급도 괜찮았죠. 그리고 재료 좋죠. 미국 조지아 쪽에 공장 증설을 2,500억 정도 증설한다. 그러면 재료도 좋죠.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현대차랑 미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국내 공장에 있는 기업들 좀 부담스럽죠. 미국에도 같이 이제 현재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들이 역시 함께 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은 자그마치 웬만해서는 뭐 몇백억 정도가 대부분인데 2,500억을 증설하겠다. 상당히 큰 규모로 증설하는 부분을 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업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거기에 아이오닉 5 로보택시까지 범퍼 콘솔을 공급한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 수년간 미국 전역에 걸쳐서 역시 보급되는 그런 자율주행 전기차가 보급이 되거든요. 우버랑 이제 합작을 해서 지금 미국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도 해드렸던 전설적인 얘기가 또 있네요. 제가 화신을 2, 3천 원대에서 주식의 화신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2의 화신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기업이죠. 이제 뜨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기간 매수와 함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1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막판에 좀 밀리긴 했죠. 근데 기간 수급 이탈이 없었다는 부분, 더 들어왔다는 부분. 그래서 아직도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단기는 3일째 올라갈 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과일권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상토신호,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뭐 대음선이라든지 그러면서 기관들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만 없으면 점진적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수식어를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그냥 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붙지는 않거든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완벽하다, 그리고 제2의 뭐다, 그리고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좀 신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에코플라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서현을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이 서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단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치면 지금 최대 주주의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여기 첫 상한가 들어갈 때 제가 이날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 첫 상한가. 왜 실적 어느 서프라이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움직이죠. 4분기 작년도 실적은 순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대폭 급증했습니다. 매출도 대폭 급증했다는 거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721선을 돌파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서현 이화가 핵심 자회사인데 900억 가까운 돈을 조지아 공장 쪽에 또 증설을 하고 있죠. 거기에 서현그룹의 좀 더 장점적인 측면은 인도네시아 쪽에 도시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왜 현대차가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 쪽에 사업을 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서현, 남들보다 한 가지 단점은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이 안 들어왔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지분율은 5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남들보다 장점은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현대차랑 모빌리티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아직 바닥권에서 PBR이 0.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청산가치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는 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000원대에서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721선 돌파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볼 만한 겹이 아닐까. 물론 단기는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이평선이 그렇게 많이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겹들도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현이와 핵심 자회사죠. 그래서 이런 겹들도 제가 요때 설명을 좀 들었을 거예요. 요때 바닥에 밀집 국면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고점 돌파가 이뤄지니까 대양선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계속 시작을 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겹들도 작년 실적 대비 아직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역시 PBR도 0.5배 정도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서 아직 지난주 조정을 좀 받았어도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죠. 거래는 팍 죽은 상태에서 지수 급락과 함께 이격을 좁히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역시 서현이와의 자회사인 만큼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겹은 좀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나갔죠. 주식 싹쓸이 721선은 여기 2022년도 10월 달 저는 다시 온다라고 해도 강추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기준과 원칙대로 하니까 721선 부근 그리고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PBR이 그때 뭐 6,000원대였나요? 거의 뭐 0.3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항상 기회를 노려본다. 721선은 사랑이다. 그 부분 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세원. 이게 또 물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폴라리스 그룹이 인수하면서 지금 회사가 좀 많이 이제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멕시코 신공장이 이제 상반기 중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전공정을 자동화 생산 설비를 또 확보한 이 회사가 세원이죠. 폴라리스 세원. 그래서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 쪽, 멕시코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평택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2년여에 걸쳐서 기간 투자를 200억 정도 기간 투자 12발행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최대 주주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죠. 그 단가가 2,100원대, 2,000원대예요. 2,000원대 초반대 부근에는 완벽한 기업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의 대폭 흑자 전환, 순이익도 100억 이상의 이제 실적 확대. 재무 상태는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 상태 탄탄하고요. 누적 수주 잔고가 7천억 정도로 확보했다. 5천억 이상. 그래서 그만큼 최근 들어 앞으로 이제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1,100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신사업을 투자하겠다. 좀 선언하는 상태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방산 쪽이나 2차 전지 쪽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에 만약에 신사업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폴라리스 그룹이 세원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원 바닥에서 이렇게 이때 대량 거래 시작되고 딱 터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급등했다가 기간 조정 받고 재차 양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업 설명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돌아가잖아요. 밑에서부터 2020년도 때처럼 돌아가잖아요. 이게 단점이 있을까요? 완벽하죠. 실적이 급증하죠. 재무 상태가 탄탄하죠.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차트는 724 아래 그리고 월봉도 팔아버리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밀집 국면에서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도 2,000원대 초반대 정도에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완벽한 기업 중에서 거의 실패한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뭐 진짜 운이 나빠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폴라리스 세원은 단점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 또 준비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죠. 싹쓸이 기법 강의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날씨는 진짜 봄인데 시장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종목 문의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밑에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상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847님의 종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3,200원에 25%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4,305원이었습니다. 요새 엔젤주가 좀 주목을 많이 받던데요, 위원님. 아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3,200원인데 종가가 4,305원이니까 수익을 꽤나 좀 보고 계시거든요. 요새 엔젤주가 주목을 받으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저출산 수혜주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수혜주가 맞을까요? 저는 그거를 좀 약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저출산 대책이 이제 확대돼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미래 선반영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많은 대책들이 나오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오히려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주 관점에서 아직은 바라봐야 돼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출산율이 늘어나면 이제 그때는 수혜주인데 일단은 피해주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수혜주는 뭐예요?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죠? 로봇이 대신해 주죠. 그래서 원래는 저출산 수혜주는 로봇 관련주라고 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저출산 오히려 수혜주. 그래서 일단 그만큼 아가방 컴퍼니는 대신 이제 재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작년도에는 이제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급감했거든요. 4분기부터 해서 대신 영업이익은 뭐 견조하고요. 예전에 대표이사가 매집하고 중국 기업으로 인수되기 전에 한번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2012년도 때, 그리고 나서 2015년도 때인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트는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723 부근 밀집 국면에서 바닥권에는 있어요. 대신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순이익이 감소하고 약간 중국 기업이라는 거,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 기업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약간 리스크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721선 부근이 4,000원대 부근이거든요. 이 라인 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다가 단기 저항권이 4,700원대가 있거든요.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라인 4,000원대, 4,700원. 이 사이에서 일단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위에 월봉상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렸던 7,400원대가 중장기는 강력한 저항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4,700원 돌파하면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7,400원대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네, HL 만도. HL 만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얼마에 사셨어요? 62,000원에 10%입니다. 62,000원에 10%. 10%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언제 사셨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이고, 1년 반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손절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으세요? 그냥 제 가격에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빨리 본전 탈출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위원님, 어제 종가가 47,650원이었고 지금 1년 반 정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장기 투자가 돼버렸어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본전에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침부터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라이다 센서 쪽도 역시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차트 위치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를 조금 일찍 지금 만나셨으면 아마 물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6만 원대 부근에서는요. 그때 작년도에 임원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만 원대에서 작년도에 물어봤다. 그럼 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실적 대비 고평가 국면에서 주포, 최대주 측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꺾일 게 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고, 물론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때 부근이었던 건가요? 저 위에서 6만 원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여기서부터 좀 주포 세력들의 경계감이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식 싹쓸이 어느 위치에서 봐야 되죠? 2022년도 1월달 이렇게 혹은 5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721선 부근 이하 이럴 때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 이격이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6만 원대 초중반 때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제 얼추 이제 바닥을 시현하고 크게 뭐 폭락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이 44,000원. 이 라인대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저항권은 이제 52,0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본전 부분을 보면 나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도 65,000원, 67,000원까지 만약에 온다? 그럼 저도 일단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라인 때는 뭐 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6만 원, 7만 원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뭐 급격하게 또 추가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항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LH 만도 같은 경우에는 44,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고요. 단기 저항권은 52,000원, 그리고 65,000원에서 67,000원까지 오면은 좀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616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트로닉스 물 타서 22,900원입니다. 20%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보니까 어제 종가가 2만 원, 8거래일 동안 쭉 올라왔는데 위원님, 이 종목 이제는 좀 어떻게 해볼까요? 물을 계속 타셨대요. 좀 물 좀 안 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떡해요? 물 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럼 희석되잖아요. 네. 그만큼 일단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거든요. 원래 물은 언제 타야 되냐면 그냥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대다가 그냥 계속 매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제 물 타는 거지. 한번 대박이 터진 종목을 낙폭과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원래 물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캠트로닉스 22,000원대면 지금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언제가 바닥권이었느냐. 만약에 캠트로닉스를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럼 저는 2019년도 때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터닝할 때 거기서 이제 막 집중적으로 물을 타서 막 이제 매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때 720원 다시 터치를 하죠. 그때 또 한번 다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캠트로닉스 2020년도 때 보시게 되면 10월 달인가요? 11월 달? 막 대량 거래 터졌던 시점이 이때였어요. 2020년도 12월 달이네요. 그러고 나서 그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상투션하고 꺾였죠. 위에서는 주식은 거래 터진 기업들, 그리고 나서 꺾인 기업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수년 동안 조정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오다가 아직까지 거래량이 뭔가 터진 흔적이 없어요. 뭔가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려고 하면 뭔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딱 급등을 했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바닥 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물타기 할 수도 있는데 뭐 제 예상과 빗나가게 뭐 3만 원대까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닥의 징후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때는 이제 시가상 뭐 21,000원대, 21,600원대 이게 단기 저항권인 것 같은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저 25,000원대까지 목표치를 좀 보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200일선이 이탈된다, 17,000원대 후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은 바닥에서 터져야 된다. 이 기업은 꼭대기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수년 동안 조정받은 기업이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1,600원을 돌파하면 25,000원까지 일단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17,000원 후반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바닥에서 터져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너무 밝으신데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8,000원 정도 되고요. 아이고, 비중은요? 비중은 20%인데. 네. 그게 아마 2017년 그 봄에인가 산 것 같아요. 2017년 봄이요. 네, 그때 이제 13,500원 막 이렇게 사갖고 물타기하고 또 그 유상증자 아이고. 2번이나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2017년에 사셨으면 지금 6년을 갖고 계신 거죠? 네네.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1월 달인가 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네. 하려고 그렇게 맘먹고 있었는데 또 네. 계속 내려가니까 예, 전문가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문의 잘 주셨어요.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예. 제가 받아본 상담 중에 이렇게 길게 갖고 계셨던 분이 없어요. 예. 사실 2017년 봄이면 지금이 딱 봄이니까 6년이 되셨거든요. 예. 어제 종가가 근데 5,040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았고 지금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 빨리 좀 이제 올해는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좀 탈출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일단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삼성중공업 감사해요. 같은 제가 기업들을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자세히 이제 제가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잖아요. 이제까지 조선 회사들은 맨날 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다가 뭐 대규모 수주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항상 이상하게 저가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적자가 나요. 그래서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또 왠지 사람이라는 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 또 왠지 양치기 소년처럼 또 적자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반기에도 그렇게 썩 조선 업황이 뭐 수주했다 얘기는 나오지만 요즘에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 쪽은 막 사람들이 가려고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조선 회사들 뭐 지금 해외 쪽에 인력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중공업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뭐 이게 얼마만큼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라고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기관 쪽도 이제 계속 연기금도 그렇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도 뭐 300%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또 언제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할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물타기를 했다. 주식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삼성중공업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 때 보셨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면은 벌써 한 6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매도를 했었어야 되냐면 이때예요. 2017년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2020년도 때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뭔가 이렇게 터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자세히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어요. 급등을 했다가 6,900원 뚫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일단 포기하고 나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노려볼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막 급등하고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니까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런데 2017년도 때부터 보셨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생각을 했냐면 저는 2017년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2, 3년 후면 산업혁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래, 금융위기가 터지면 나는 산업혁명 관련주를 꼭 볼 거야.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선 회사들은
그때 지금 호황기를 이제 벗어나 있었어요. 2017년도 때는 이미 추세가 이제 하락 쪽으로 이제 업황이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업종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빨리 인식을 하고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업황 분석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캐치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도 때 인터넷 관련주를 했었어야 되고 2008년도 때 스마트폰 관련주를 했었어야 되고 이제 2020년도 때 좀 안 돼서 이제 산업혁명에 대비를 했으면 반도체 AI 쪽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특히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가 가장 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느냐?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초입 단계에 있으면서 소재 쪽은 과일권에 있으니까 이제 부품주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직 반도체 업종이 크게 뜨지 않았거든요. 바닥에서 하반기 삼성전자가 이제 대형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쪽도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AI,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는 결국엔 그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회사들은 너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좀 어느 정도 경계감을 띄우면서 6,000원대 부근이 좀 저항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000원대 부근에서는 만약 올라오게 되면 경계를 했다가 종목 교체를 다른 업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때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6,000원이 될지. 저도 지금 맘먹고 있는 게 6,000원만 되면은 저도 네. 매도해버리려고 맘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 듯 싶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리니까 예. 어느 선에서 이제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탈까 지금 걱정이 많네요. 예, 5,000원대가 일단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5,000원대가 최근 들어 지지권 바닥권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알면 아주 강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도 솔직히 점쟁이는 아니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5,000원대 깨지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지수 흐름을 예상을 해봤을 땐 하반기 정도면 뭐 6,000원대까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대신 만약에 지수가 가도 조선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 이 업종만 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때문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은 6,000원대 올라오면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종목 잘 잡으시고 올해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종목 AS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3월 6일 정말 따끈따끈하게 매수했는데요. 바로 오비고입니다. 매수가 13,900원, 최고가 기준 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종목을 설명하실 때 제가 웃음이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힘들었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조금 줬습니다. 네. 어제 종가를 보니까 13,210원. 근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가 아래로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가 또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예, 일단 한번 후벼였는데요. 이제 다시 또 내려오긴 했죠. 다시 후벼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오비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게 일단 최대주주, 대표이사,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이렇게 다 매수세가 이제 매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LG우플러스 쪽에 지분 투자도 받았는데 지난주 호재 나왔어요. 세계 1위 완성차업체 도요타의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수주를 했다. 앞으로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겠다. 닛산도 수주했고요. 현대기아차에도 모든 커넥티드카에 독점적으로 플랫폼 탑재되고요. 세계 1위 내비게이션 업체 블랙베리사 쪽에도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주포들이. 1년 동안 보유해수 되기 때문에 솔직히 1년 동안 올해 하반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꼭대기에서 급등 급락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중장기 밀집 국면에서 바닥 탈출 시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대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전 저점이 단기 지지권이긴 해요. 12,700원대. 그런데 너무 짧게 하기보다는 지금 1,800원이죠. 이 라인 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비고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보자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월 6일에 담았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매수가 2,455원, 최고가 기준 1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에 맞춰가면서 어제 종가는 2,460원 정도였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어떤 구간 전략을 가져볼까요? 저는 이 종목은 완벽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00원 초반대가 주포 매집 단가거든요. 원래 거기서만 보면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역시 이 종목도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2,000원 초반대에서만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원도 매도 시점을 논할 게 아니다. 그리고 2,000원 초반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작년 9월 5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에코플라스틱인데요. 매수가 2,880원, 최고가 기준 71%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 종목을 오늘 왜 가져오셨나 보니까 2월 28일부터 하루 빼고 계속 올랐고요. 어제는 심지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신고가가 4,935원. 위원님, 좋은데요? 예, 아까 제 2의 화신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좀 따라타봐도 될까요? 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바로 드려볼게요.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제가 9월 5일 날 딱 급등하는 날, 그날 첫날 9월 4일, 9월 3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이제 싹쓸이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그날 첫날 장중 상한가분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쭉 한번 랠리가 나오다가 다시 기간 조정 받고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저평가돼 있죠.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제2의 화신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놓고 온라인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시 가잖아요. 저평가돼 있고 완벽하니까. 그래서 완벽한 기업들은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제 레이더망에 들어오면 완벽한 거는 거의 다 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꼭대기는 아니에요. 대신 이제 매수권이다라기보다도 주식 싹쓸이 기본 원칙이 뭐죠? 이렇게 721선 부근, 이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신규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또 주포들이 2,000원대 중후반대에서 매집한 만큼 이제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계속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종목 에코플라스틱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4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2,000원, 최고가 기준 131%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어제 종가가 21,550원, 이번 주는 사실 거의 제자리였는데 예. 점검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 좀 하락했어요. 지수 때문에. 21,500원대가 단기 중요한 지지권 같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1,000원대 지금 초반대 부근에서 최근 들어 계속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날이 중요해요. 여기서 지지받고 5일선 회복한다. 그럼 재차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대신 여기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저 밑에 16,000원대까지.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지수 증시 흐름, 지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행스러운 부분은 미증시 급락에도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플러스 마감됐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320원대로 4원 정도 하락 마감했다는 거. 그게 좀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급격한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거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미국 물가 지수가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다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아직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주포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반도체 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를 위한 시간이죠. 싹쓸이 포착 종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씩 열어주세요. 예, 제가 빠르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DIC라는 기업인데요. 이 전기차 감속기 국내 독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켄터키주의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이번 2월 달에 자회사 지분을 1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분 취득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로봇 쪽의 감속기까지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현대차가 어떤 얘기 나왔죠? 코스닥 상장업체 내에서 로봇 쪽의 고정밀 감속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상장돼 있는 업체 중에서 M&A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기업이
전기차 감속기 독점 그리고 EV 구동 모드를 만약에 이제 미국 공장이 완공되면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앞으로 2, 3년 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대 주주의 지속적인 매집이 작년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전 9시 M10W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DIC 잘 적어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DY라는 기업인데요. 이 DY 같은 경우가 일단 무엇보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세계 최초로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죠. 그게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DY가 제가 작년도에 상승률 베스트 종목으로 올랐던 기업인데 100%. 그런데 다시 때가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워밍업이지 않았을까요? 네. 왜? 작년도에는 개발만 했을 뿐 양산은 올해 들어가니까. 올해 지금 상반기 제네시스 G90 자율주행차 선보이고요. 하반기 이제 8월 달쯤이 될 것 같은데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보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를 출원한 DY는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위원님 오늘 D 특집이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정말 오늘은 코가 아니라 D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 두 종목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주시죠. 예,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세원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약간 매수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1,800원, 2,000원대에서 좀 관심 있게 지금 그때 처음에 포착을 했던 기업인데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매 대응 전략이 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뭐 여기서 매수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드리기보다는 다음 주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셀바스케어 헬스케어 2대 주주로 있죠.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1,000원, 1,800원대까지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저가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네. 반도체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요. 프로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이 기업도 완벽해요. 왜?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2년 연속. 지금 실적 대비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예요. 거의 자사주 매입이 29,000원대까지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반도체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이미 삼성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굉장히 중요성 얘기가 나온 만큼 하반기 반도체 M&A 기대감이 나오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기업 같아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회사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프로텍까지 오늘 4가지 종목 흐름 잘 봐두시길 바랄게요. 항상 짧게 느껴지는 토요일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위원님이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잖아요. 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M10W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달성을 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도 하락 장세 속에서도 이뤄낸 쾌거거든요. 올해는 바닥에서 상승 장세. 저는 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 뿜뿜 이렇게 지수가 급락해도 기준과 원칙대로 저는 진행을 하니까요. 진심인 방송 주식 싹쓸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뿜뿜 우리 주식명가 M10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그리고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주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오전 9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